책 읽는 치어리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리더입니다. 매일 집콕하느라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집 밖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도 되고 이렇게 공간이 확 트여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가져온 책은 제가 비행할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 베이비가 바로 생겨서 출산 휴가를 얻고 애를 키우다 보니 다시 복직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행했을 때는 호텔방에서 밤에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주로 미드를 봤어요. 그리고 간간히 책을 읽긴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거든요. 책은 많이 읽고 싶다, 읽어야지라고 항상 생각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자주 보진 않았지만 일본의 나오키상 수상작에 굉장히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키상 수상작들과 나오키상 수상 작가들의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읽고 블로그에 남긴 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책이 있고요. 그 다음 내 남자, 그리고 더블 판타지, 폴라나리아, 블루 혹은 블루, 러브홀릭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두 권을 골라봤는데요.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러브홀릭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야마모토 후미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의 저자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소문을 낸 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한 장면만 기억이 났거든요. 이 책의 여주인공이 주차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자포자기 하면서 약간 체념한 듯한 그런 헤어짐이었어요. 다시 읽어보니 그런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이 그렇게 한 장면으로 응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도입부에서 맨 첫 장부터 시작합니다. 도입부에서 여주인공인 미나즈키 미우의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아주 비밀스럽고 속을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여있는 중년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녀와 같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 남자 직원이 전 여자친구의 집착과 스토킹 때문에 좀 힘들어하자 그녀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자 직원은 미나즈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미나즈키는 그 남자 직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설은 시작하게 됩니다. 단 몇 장을 읽었을 뿐인데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소설이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고 매력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즈키는 돌싱이었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시락집에서 알바를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도시락집에 찾아온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이자 방송인인 이츠지 고지로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단순했던 그녀의 삶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츠지 고지로는 유부남이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문어발 연애를 하는 남자였는데요. 그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연애를 하는 여자들이 그가 소유한 출판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현실성 있게
그려졌는데요.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핍진성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공감이 가고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선택. 그렇다. 창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것도 자그마한 일상의 선택이다.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살짝 숨어서 살자고 결심하고도 역시 이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만다. 본문 62쪽. 내게는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전심전력을 기울일 만한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없다. 그런 주제에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쪽 다리를 벽에 기대고 있을 뿐 전혀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 나.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지나가다 차에 태워 데려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나. 내 그런 어리광이 정말 지긋지긋했다. 본문 90에서 91쪽. 그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남편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옳았다. 내심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남편이 옳은 것으로 쳐주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해도 한편이 되어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상대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타인과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는 후지타니는 단 한 사람, 타인이 아닌 인간이었다. 본문 323쪽.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해 봤는데요. 사랑은 배려가 아닐까요? 두 번째 소설은 더블 판타지입니다. 이 책 표지를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책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책을 결혼하기 전에 읽었잖아요. 미혼일 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야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책 또한 나오미상 수상 작가인 무라야마 유카의 소설인데요. 이 책은 유부녀의 성적 욕망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는데요. 10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이 책이 굉장히 성적 묘사도 많고 야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별로 야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거보다 수위가 좀 더 높은 애프터를 읽고 나서인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유부녀가 된 지금 그녀의 그런 성적 욕망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소설의 이야기와 저자의 삶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또한 작가이고 또 이 여주인공도 남편과 이혼하고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설정입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인 나츠는 성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남편은 그 성적 욕망을 다 충족해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자신을 너무 구속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그녀가 차츰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고 자유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개학이 곧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두 책의 재미에 퐁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